이 사드 배치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6차 핵실험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는 70%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것이 추가 지지율 하락의 전조 현상인지 아니면은 일시적 현상이고 다시 80%대로 70%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내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번 아까 제가 써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올려놓고 한번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부터 좀 들을게요. 사드 문제 이거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북한 문제 이거 굉장히 장기화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결코 호재는 아닌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칠까요? 저는 뭐 69%로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지금 관련돼서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김정은의 그 북한 핵실험 그리고 사드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면 특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반감을 가질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뭐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전 정권에서 보여줬던 뭐 그 바닥으로 치닫는 그 정권 지지율의 하락폭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기감을 안 가져도 돼요, 청와대는 그러면? 이게 위기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랬는데요. 일단 언제부터 이제 70%의 국정 지지율을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본 제가 뭐 몇 번이나 됐는지 그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70% 밑으로 나온 여론조사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은 만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만 100점 맞던 사람이 90점 맞았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열등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100점 맞던 사람이 계속 100점 맞으면 좋죠. 다만 이 90점이 다른 요인에서 100점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소 국장님은 반대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더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지율이라는 부분 자체에 이제 너무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집권 뭐 한 100일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나면서 정책의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거치고 내년 초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직접 시행되는 단계.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을 둘러싼 집행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집단과 그 정책으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도 지지율이 사실 뭐 높은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전후 정도 되면 거의 뭐 70%건 80%건 뭐 60%건 그것이 크게 이게 등락에서의 뭐 확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너무 이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설정된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충실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지지율 하나에 대해서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저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오히려 이제 긍정적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떨어지더라도 믿고 있는 그 기본 국정 로드맵에 따라서 해라. 뭐 이런 실제로 얘기네요.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김 교수님은 지지율의 정상화. 이게 뭐 41%로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70%, 80%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갭이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공에 지지할 표를 주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지지를 했다는 그것까지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을 몰아주고자 하는 거기다 희망을 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한정적 기간입니다. 아주 신념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탈이 되거든요.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약간의 이제 낙폭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도발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또 다른 뭐 인사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70, 80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50, 60이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너무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비정상이었군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윤 교수님. 네, 다른 분들 말씀한 것처럼 이 지지율은 저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60% 이상만 유지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데 그동안 오히려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지율을 반영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원인도 저는 이 국제 외교관계 안보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국내 상황이요? 인사 문제. 우리가 이 소위 포용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려면은 인사가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비판된 거가 뭐 코드 인사라든지 인사 검증 문제에 좀 실패 뭐 이런 거가 누적적으로 반복이 되는 가운데서의 좀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환경인데 이유는 뭐 우리 국내 문제보다도 이 불행히도 지금 시진핑, 푸틴 이런 그 준 독재 혹은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베, 이 트럼프까지도 우리가 그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뭐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수준이 못 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내분 얘기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네요. 지지율이 70% 벽이 무너졌지만은 사실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지지율이 뭐 당연히 지금까지는 너무 높았던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어서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라. 다만 이제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은 또 존재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뭐 지지율이 뭐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은 존재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또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선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대북 강경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과거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하고 또 쌀시장 개방 확대할 때 지지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고 또 진보 언론이 등을 돌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이 가장 아팠다, 가슴 아팠다라고 이제 회고록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일로 인해서 사드와 또 이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전통적 지지층, 이른바 뭐 친노, 뭐 문파, 친문, 뭐 하여튼 이런 전통적 지지층들이 떠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일부에서는 뭐 다른 정도 뭐 아쉬움을 느끼는 그 측면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근데 다만 이게 지지층 이탈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드에 관련된 부분도 모든 상황에 있어서 변수가 없는데 입장을 바꾸면 그건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중대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통치자가 이런 부분을 바꾸면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지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북핵이라는 북핵 핵심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징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하고 입장을 발표를 하고 지금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자들은 이해하지만 벌써 지금 야당은 말 바꾸기 한 거에 대해서 빨리 석고대죄해라. 뭐 결국 우리 말에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분만 더 드릴까요? 김관욱 교수님도 비슷해요. 저 사드 배치 반대 저 집회 당시에는 민노총 회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계 인사들도 있었고요. 저분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단지 사드 문제를 반대한 것만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드 문제로 한번 철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국정 운영 동력을 빼버리는 것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본인들이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국정 동력을 빼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나중에 와서 오히려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고립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아마 학습 효과가 있어서라도 아마 그런 것들은 잘 하지 않을 것이다. 더 기다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 지금 사드 배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민주국가의 강점이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 권위주의 국가와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맞다 소리보다도 이제라도 그러한 걸 채택했으니 참 잘했다 하고 좀 칭찬도 해야 되고 예. 반면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 국민들의 결집이 외국에도 큰 힘이 되고 또한 예.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도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나는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동안 참 지연을 할 만큼 했고 14개월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중국은 계속 한다는 거가 큰 나라라고 떠들면서도 밤낮 응징이나 하려고 하고 경제 보복이나 예.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질타하는 그러한 신문 사설 논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들 한 말씀씩 하시고 싶어 하시네요. 송장희 의원 듣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의 이방. 예, 지금 SNS에 이제 제 SNS에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추진했던 사드 배치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글들이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정의당 쪽 어떤 지지자 정의당 쪽을 지지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턴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나 TV 토론 과정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묘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 결론이 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특히 이제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지지했던 쪽에서 일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진영의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나라를 보는 것과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정당, 모든 진영을 같이 통합해서 봐야 되는 대통령의 시선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국민이 얼만큼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인지 그 지지자들은 언제까지 그 애정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